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바로 2026년부터 우리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확 바뀐다는 소식입니다. 보험료는 오른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더 낸 만큼 그 가치를 돌려받게 되는 건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죠. 과연 내가 더 낸 만큼 더 돌려받을 수 있나?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. 사실 매달 나가는 돈이 늘어난다고 하면 부담부터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. 그런데 정부는 이게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하거든요. 과연 그 말이 맞는지, 우리가 내는 돈이 어떤 가치로 돌아오게 될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장 민감한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? 네, 바로 돈 문제입니다. 대체 왜 보험료가 또 오르는 건지 그 배경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? 아마 다들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. 아니, 왜 또 오르는 거야 하고 말이죠. 매년 오르는 것 같아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. 네, 바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.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? 그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.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, 그러니까 수급자 수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. 불과 2년 만에 101만 명에서 116만 명이 훌쩍 넘어버렸죠. 돈 들어올 곳보다 나갈 곳이 훨씬 더 빨리 늘어나고 있으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가 꼭 필요해진 상황인 겁니다. 그래서 결국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이거예요. 2026년부터 보험료율을 소득의 약 0.94%까지 올리겠다는 거죠. 이걸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로 계산해보면 한 달에 약 517원 정도 더 내게 되는 셈인데 액수만 보면 이 정도면 괜찮나 싶을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돈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이냐 바로 이거겠죠. 자,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우리가 더 낸 돈이 과연 어떤 혜택으로 돌아오는지 그 투자 수익을 한번 따져보자고요.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집에서 돌봄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이 엄청나게 강화된다는 겁니다. 여기 딱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. 특히 혼자서는 거동이 거의 불가능해서 도움이 가장 절실한 1등급 수급자분들이 있잖아요. 이분들이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이 무려 20만 원 넘게 대폭 오릅니다. 기존 230만 원대에서 251만 원대로 껑충 뛰는 거죠. 아니, 그럼 이 돈이 늘어나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? 하루 3시간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는 한 달에 최대 41번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44번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사실상 매일 방문 요양을 받고도 며칠은 하루에 2번까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. 중증 환자를 돌보는 가족분들에게는 정말 숨통이 트이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제가 서비스 확대는 물론이고요. 돌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가족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시범 사업들도 시작됩니다. 그 첫 번째가 바로 병원 동행 서비스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요. 요양보호사님이 직접 집으로 와서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 접수부터 진료 보실 때 옆에 있어드리고 약까지 타서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는 서비스예요. 가족들이 일 때문에 시간 내기 어려울 때 정말 유용하겠죠? 그리고 두 번째는 낙상 예방 지원 사업이에요. 사실 어르신들한테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가 집에서 넘어지시는 거잖아요. 그래서 문턱을 없애거나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처럼 집을 더 안전하게 고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. 다만 이건 15% 정도 본인 부담금이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이것도 정말 중요한 소식인데요. 중증이나 치매 환자를 돌보느라 지친 가족분들이 잠시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 휴가제라는 게 있거든요. 이 이용일 수가 연간 11일에서 12일로 하루 더 늘어납니다. 하루가 정말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돌보는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숨통이 트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. 자, 이렇게 서비스가 많아지는 건 좋은데 결국 서비스의 질, 퀄리티는 누가 결정할까요? 맞습니다. 바로 현장에서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이죠. 그래서 이번 개편에는 숙련된 인력이 떠나지 않고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핵심 변화가 딱 보입니다. 장기근속 장려금이라는 제도인데요. 기존에는 한 기관에서 3년은 꾹 참고 일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1년만 일해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어때요?
새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문턱이 낮아지고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는 더 오래 일할 동기가 팍팍 생기겠죠.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전략인 셈입니다. 와, 그리고 특히 이건 정말 파격적이에요. 항상 돌봄 인력이 부족해서 문제인 농어촌 지역을 위한 특별 대책인데요. 경력이 7년 이상 되는 베테랑 요양보호사님이 농어촌 지역에서 선임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면 월 최대 38만 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이런 투자가 결국엔 돌고 돌아서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이 받게 될 서비스의 질을 확 끌어올리는 거죠. 자, 그런데요. 요양보호사님들 처우가 좋아진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더 좋은 서비스로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? 아니죠. 진짜 품질을 보장하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자체를 빡빡하게 관리해야 합니다. 그래서 도입되는 게 바로 장기 요양기관 지정 심사제라는 겁니다. 이름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요양기관을 위한 일종의 품질 보증 심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새로운 기관을 세우거나 기존 기관을 갱신할 때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에서 통과해야만 운영 자격을 주겠다는 겁니다. 이 심사 항목들을 좀 보세요.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의지가 보이죠? 그냥 시설이 어떤지만 보는 게 아니고요. 운영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과거 이력은 어떤지, 서비스 계획은 구체적인지, 재정 상태는 튼튼한지,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전부 다 점수로 매깁니다.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르한 곳이 아니라 정말 속이 꽉 찬 내실이 있는 곳만 골라내겠다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? 이 심사가 얼마나 철저하냐면요. 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물론이고 거기서 일할 직원의 과거 6년간 행정처분 이력까지 싹 다 확인해서 점수에 반영한대요.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아예 새로운 기관을 열거나 참여하기가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까다로운 항목들을 다 합쳐서 평균 80점을 넘겨야 겨우 신규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. 기준이 상당히 높죠. 이걸로 부실한 기관들이 막 생겨나는 걸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오늘 길게 설명드렸는데 핵심만 딱 짚어볼까요? 네, 보험료 오르는 거 맞습니다. 하지만 그만큼 특히 짐에서 돌봄이 꼭 필요한 중증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은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두터워진다는 거. 이게 포인트입니다.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딱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인상된 보험료, 이걸 그냥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비용으로 볼 것인가? 아니면 나와 내 가족의 든든한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로 볼 것인가?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